전화 고객센터 상담원들, 고객들의 폭언과 욕설에 이 마음의 상처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뉴스 많이 접하셨죠? 이 가족 목소리로 연결음을 시도한 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족 목소리라니 누구의 가족일까? 먼저 이 고객센터 상담원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나운 고객들의 목소리,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하루 종일 들으면서 일하는 고객센터 직원들입니다. 들어보시죠. 남자 직원 바꾸라고 하나 말기 못 알아듣네. 용역하고 있는 주제에 전혀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벌벌 떤다든지. 네가 책임질 거야? 뭐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왜 내가 이런 욕을 듣고 있어야 되지? 나도 집에 가면 그냥 딸인데 너무 화가 나고 답답했어요. 자, 이른바 강성 고객들이라고 아주 점잖게 표현을 하는데, 글쎄요, 보통 진상 고객들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는데, 자, 기존의 다른 사례들, 다산 콜센터에서도 정말 많은 이런 폭언들을 들은다고 해요. 근데 여전한가 봐요. 이 강성 고객 표현할 거 없습니다. 네. 범죄에 가까운 행동이죠. 그렇죠. 욕을 하기도 하고, 사실은 일반 사람 같으면 끊어야 되는데 네. 직업이기 때문에 받는 건데, 이 다산 콜센터에서 지금 어떻게 전화를 받고, 또 요거보다 좀 놀라운 어떤 강성 고객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파트 투스한 거 하나가 죽일 거야. 나 진짜 야단 거야. 정말 싫어. 나 진짜 다른 여자는 싫어. 이거 그게 무섭습니까? 나이 찍어서 여자를 고셔가지고 나왔는데 아이고 머리 이쁘셨습니다. 자, 이런 성난 고객들의 목소리. 그런데 이 회사에서 뭐 하나를 딱 바꿨더니 싹 바뀐 게 있다고요? 어떤 기획이었습니까? 네, 통화 연결음을 바꿨습니다. 네. 예, 다른 게 아니고 이 콜센터 직원들의 가족이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의 얘기들을 통해서 그 통화 연결음을 했습니다. 가령 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였는데요. 지금부터 들어가실 얘기는 저희 어머니가 상담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네. 일단 그 어떤 컴플레인을 제기하려고 전화를 걸었던 사람들의 감정이 약간 누그러들입니다. 아하. 그러면서 좀 더 심한 말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좀 좋은 말들이 오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콜센터 직원들의 그 정신 스트레스도 훨씬 더 저감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욕설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성을 내는 고객들, 과연 통화 연결음이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지 들어보시죠.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드린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전화 벨이 이런 음성으로 울렸고 이제 욕을 하려고 했는데 꼬마애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이제 상담드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차마 욕을 할 수가 없겠죠. 저기다 대고도 또 욕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사람도 아니죠. 진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네. 사실은 전화라는 게 안 보이니까 네.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상담원이라면 내 전화를 받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어쩌면 기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사실은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중간에 지금 딸이라든지 그렇죠. 남편이라든지 아버지가 와서 좀 있으면 제 딸이 받을 테니까 한번 받아보세요라고 할 때 네. 정상적인 사람이면 내가 지금 기계랑 전화하는 게 아니고 내랑 같은 사람하고 하는구나. 그렇죠. 나의 어떤 감정을 풀어서는 안 되겠구나. 네. 저는 이거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누리꾼들도 감동적이라 그러거든요. 누리꾼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예, 그러죠. 너무나 좋습니다. 누리꾼들은 들었을 때, 저도 이거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저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 올 것 같아요. 만약 이 또 상담원들도 감동을 많이 받았대요. 그렇구나. 나의 남편이, 나의 아버지가, 나의 딸이 한다는 게. 그래서 폭언, 폭소를 시달리는 이 상담원들은 이 약간의 이걸 통해서 조금 기분은 전환이 되지 않을까 해도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요, 이렇게 통화 연결음을 상담원의 가족들의 목소리로 바꿔서 했더니
놀라운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면서요. 실제로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네, 일단 이런 결과는 수치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콜센터 직원 상담원들의 스트레스가 적용 전에는 79%에 달했으나 네. 그 이후에는요 25%까지 무려 54%포인트의 스트레스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는데요. 존중받는 느낌은 25% 정도가 늘었고 네. 고객이 친절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25%나 늘었습니다. 네. 또 고객들한테 그 수고가 많으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긍정적인 멘트도 꽤나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 통화 연결음을 상담원의 가족들의 목소리로 바꾸고 나서 이런 실질적인 변화가 생겼고요. 실제로 욕설을 하고 화를 내던 그런 고객들도 점차 말투가 바뀌고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안내 멘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마디에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기분이 좋았어요. 좀 놀랐어요. 좀 관심 있어 하시는구나. 그래도 이런 게 바뀌니까. 사실은 앰프가 좀 어두워서 짧았었는데 그분 연결하니까 내가 화를 못 내겠네. 아, 그러셨습니까?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시고요. 된 것 같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욕설과 소리를 지르던 고객들이 상담원의 가족들이 하는 말로 연결음을 바꾸자 저렇게 달라지고 착해지네요, 사람들이. 저게 갑이 아닌 갑이거든요. 네네. 나는 고객이고 나는 손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담원은 그거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고 나의 화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전화를 거뒀는데 딸이 받는 거예요. 우리 엄마 바꿔줄게요. 우리 엄마 힘들다. 그러면 갑자기 화가 누그러뜨려지고 알겠습니다. 수고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채널A 특히 뉴스 탑10 팀이 취재한 내용입니다. 송일국 씨 아내인 정승현 판사가요, 곧 해외로 연수를 떠난다고 하는데, 자, 이유종 기자, 사실입니까? 그 연수길에 또 삼둥이들과 송일국 씨가 다 따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네. 지금 보통 판사들은요, 그 송일국 씨의 아내가 지금 판사죠. 현직 판사인데, 판사들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되면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보내거나 석사 학위 과정을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송일국 씨의 아내인 정승영 판사도 이번에 파리에 있는 곳으로 1년 동안 연수 프로그램을 다녀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송일국 씨도 과연 동행을 하느냐, 혹은 삼둥이들도 같이 가느냐 이것인데, 네. 아주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는 않지만 같이 갈 확률이 아직 높다고 합니다. 일단 8월 중순에 출국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8월 11일 1년 동안 파리 제1대학으로 정승현 판사가 연수를 떠나게 되고 이 삼둥이와 함께 송일국 씨가 따라서 1년 동안 프랑스에 간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배우 송일국 씨가 SNS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만세 이 삼둥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작가들과 제작진이 이 사진을 보고 못 알아볼 뻔했어요. 많이 컸습니다. 정말 많이 컸습니다. 대한민국 만세는 아마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아이들인데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만세 써놓으니까 알 것 같은데 네. 누구냐 싶을 건데 SNS에 송일국 씨가 글을 이제 올렸는데 네. 아빠하고 같이 극장에 놀러 온 대한민국 만세인데 얼굴은 그대로고 쌍둥이 옷은 그대로인데 네.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누가 만세인지 누가 민국인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안경도 끼고요. 네. 대한이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이 다른 사진. 이 아주 개구장임을 볼 수 있는 이 앞니 빠진 개구장이들의 모습, 안경까지 썼고요. 이 내용도 공개를 했군요. 자, 이제 이빨 빠지고 새 이가 나고 딱 요럴 나이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2012년 3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만 5세, 우리 나이로 치면 6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지지에 갈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막내인
막내 만세의 경우에는 안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왼쪽에 크게 화면에 잡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첫째는 매우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영구치도 많이 나고 그 여전히 웃음을 짓는 모습이 최근에 그 송일국 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뭐 자기 자식 당연히 무한 애정을 쏟겠지만요. 송일국 씨 최근 모 매체에서 이 삼둥이에 대한 무한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이는 모태장남이다. 민국이는 머리가 좋다. 만세는 감성적인 아이다. 라고 하면서 대한이가 나와 제일 닮았다. 모태장남. 본인은 이제 장남의 그렇죠. 어른스러움을 지금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만세가 약간씩은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송일국 씨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민국이는 본인보다 지금 머리가 더 좋대요. 만세는 감성적인 아이인데 네. 그래도 모태장남으로 보이는 네. 대한이가 제일 낫다고 하고 본인하고 가장 많이 닮았다고 대한이 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뭐 아빠 입장에서는 다 이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본인의 어떤 이미지하고 본인의 느낌하고 가장 닮은 게 첫째인 대한이가 아닌가. 그래서 아마 대한이가 모태장남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네. 뭐 개인적으로 새 쌍둥이를 키우고 있어서 상당히 동감이 되는데 하태용 부장이 새 쌍둥이를 쌍둥이, 키우고 예. 계시죠. 예. 그런데 뭐 모태장남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3명이 동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아이도 다 1분 차인데요. 네. 첫째 아이하고 두 번째 아이하고 셋째 아이가 다 1분 차인데 네. 첫째 아이는 또 묘하게 장난 같은 그런 모태장난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둘째는 또 약간 엄마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셋째는 또 그 막내예요. 1분 차인데 그렇게 1분 차이. 다를 수 있다는 게 정말 1분 차이지만 정말 경이롭습니다. 새 쌍둥이가 다 다른 저도 성격. 막내 아이만 지금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어낸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만세와 아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정말 있네요. 희한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다른 연예계 소식 또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명 배우, 1억 배우로 등극한 스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군함도, 영화 군함도에 나오는 배우 황정민 씨 얘기인데요. 1억 배우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출연료 1억은 아닙니다. 출연료는 훨씬 더 받습니다. 뭐 제가 밝히긴 뭐하지만 훨씬 더 받고요. 네. 관객 수가 1억 명이 돌파한 배우에 합류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황정민 씨가 나왔던 영화들 보면 대부분 1,000만 안팎을 찍습니다. 그러네요. 다 1,000만을 대부분 최근에 영화들 육박했거나. 최근에 영화는 대부분 1,000만 내지 뭐 그 육박한 영화고 군함도도요. 진행형입니다. 453만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어제까지 기록입니다. 앞으로 여기서 계속 또 올라가죠.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1억 돌파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떤 관객들이 보지 않을까. 그래서 1억 배우 반열에 오른 황정민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리 유명한 배우라고 해도 1억 명 관람객 1억 명을 돌파하기는 쉽지가 않은가 봐요. 지금 1억을 돌파한 배우는 뭐 2명밖에 없어요, 앞에. 아, 그래요? 송강호 씨하고 지금 주연으로는 송강호 씨가 맞고요. 근데 더 놀랍게도 오달수 씨가 의외인데요? 근데 오달수 씨를 가만 생각해 보면 모든 흥행하는 영화에 다 끼어 있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주연, 조연 가릴 것 없이 따져보면 2015년 1월달에 누적 관객 1억을 돌파했고요. 주연 배우 송강호 씨는 2016년 9월달에 이제 1억 명이 돌파했는데요. 오달수 씨가 대단한 게 하여튼 뭐 아주 유명한 뭐 주연 배우는 아니지만 조연, 주연 가릴 것 없이 나와가지고 최초로 1억을 돌파한 배우로서 유명합니다. 감초 역할로 최고인 배우가 몇 명 있는데 그중에 오달수 씨가 정말 뺄래야 뺄 수가 없는 유해진 씨도 역시 감초 연기로 유명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달수 씨가 나오면 어지간하면 봅니다. 그냥 그 조연 연기를 보고 싶기 때문에 아마 저 같은 어떤 시청자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달수 씨가 최초의 1억 배우다 말하고 싶습니다. 자, 오달수 씨. 이 1억 배우가 된 데 대해서 오달수 씨는 소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달수 씨의 소감. 자, 복이 많은 거죠. 좋은 작업자들을 만나서 1억 배우 반열에 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 들으니까 굉장히 겸손한 멘트를 들으니 황정민 씨 옛날에 그 상 수상하면서 뭐라 그랬죠? 그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인데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자, 어쨌든 1억 배우의 반열에 오른 스타들 영화 앞으로도 어떤 기록을 더 세울지 지켜보겠습니다.
31일 이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 비니저 사망 20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31일. 자, 그녀의 이 비공개 목소리, 육성이 담긴 비밀 테이프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전 세계가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고편에서 공개된 이 다이애나 비 음성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I was a rebel. We met 13 times before we got married. I was brought up in the sense that, you know, when you've got engaged to someone, you love them. I knew that something profound was coming my way. I should never have paid a fine, and I did. I got very burned. 자, 다이애나 비의 육성, 이게 어떻게 공개된 겁니까? 네, 올해가 이제 사망 20주기.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고요. 1981년에 세계의 결혼을 하면서 했었죠. 전 세계인의 어떤 관심을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죠. 다이애나 비. 아직까지도 그 죽음을 둘러싼 미스테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촬영된 겁니까? 저기에 촬영된 시기는 1993년입니다. 네. 그때는 아직은 이혼을 하지 않았어요. 1996년이니까 93년인데 이미 찰스 왕세자와는 굉장히 많이 사이가 벌어져 있고 네. 이미 찰스 왕세자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켄싱턴 궁이란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서 심리 상담사와 이야기를 하던 그 장면입니다.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그다지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억눌린 감정을 한번 털어내면서 네. 저 이야기 그 심리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필름인데 저게 2000년대에 네. 한번 입수가 됩니다. 네. 입수가 되면서 그 당시에 2007년에 한번 10주기를 맞아서 한번 공개할지 여부를 한번 다퉜었는데 어떤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본인 어떤 심리 상담을 위해서 한 그런 프라이빗하게 만든 필름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상영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8월 6일 날 드디어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여러 가지 충격적인 내용이 있지만 특히나 다이애나 비가 본인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결혼이었다라고 후회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결혼 불화설이 있긴 했지만 이게 본인의 입으로 직접 고백한 것은 이번이 처음 공개되는 겁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Having great fun and fancy and full of life and everything. And I don't know what you thought of me. Pretty amazing. 자, 사실 다이애나 비 하면은 비극적인 이 교통사고 이게 지금 가장 유명하죠. 알려져 있죠. 61년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81년에 결혼할 당시에는 20살. 네. 그러니까 본인이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했다는 걸 결혼 이후에 내내 후회를 하는 장면들이 제 육성 고백에서 나오고요. 네. 찰스 왕세자와 13번 만난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네. 그때 나는 사랑이라는 걸 몰랐다. 네. 이런 아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공개될 인터뷰 내용 중에는요, 또 한 가지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원과 몰래 사랑에 빠졌던 이야기도 고백하는 내용. 이것도 인터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면서요. 네. 자, 이 부분이 지금 제일 논란이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이애나 비가 자신도 이제 자신을 경호했던 경호원과 사랑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과 우리 결혼해서 그 사랑이 없었다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한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이번 인터뷰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누구인지 밝힐 수 없으나 이 남성이 나중에 살해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해됐다고요? 어떤 방식으로 살해가 됐다고요? 일단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징후로 볼 때 다이애나 비는 이게 살해된 것이 아니냐라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 다이애나 비를 둘러싼 알려지지 않았던 혹은 알려져 있지만 이 입증이 안 됐던 본인의 목소리로 입증이 안 됐던 내용 이번에 20주기를 통해서 공개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애나 비가 살아생전에 우리 한국을 또 방문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어떤 일로 왔었죠? 그 교통사고로 비운의 그 생을 마감하기 전 한 5년 전인 것 같습니다. 네. 1992년에 그 한국의 그 양국 우호 방문은 차원에서 네. 찰스 왕세자와 함께 그 노태우 당시 대통령을 만나던 그런 모습, 청와대를 방문했던 모습인데요. 네. 저게 그 찰스 왕세자와 함께 부부 자격으로 했던 마지막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저 92년도에 저 여행을 끝으로 두 사람 별거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6년도에 공식적으로 이혼을 하게 됐죠.
자, 박지훈 변호사. 네. 그런데 일단은 이게 민감한 내용이 많다 그렇죠. 보니까 테이프 공개를 두고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면서요, 영국에서. 예, 지금 영국 다이애나 측근, 특히 스펜서 경입니다. 동생이죠. 친동생인데 테이프 자체가 사적이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다이애나의 심리 치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비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하고 있고요.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거 다이애나 자체가 유명한 사람이고 공인이고 또 공공기록물이고 역사적 의미가 있다면서 대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다이애나비의 미공개 테이프 촬영분. 저도 궁금합니다. 저 다큐멘터리 공개되면 한 번 더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